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로봇 테마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겁니다.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판이 바뀌고 있는 핵심 포인트와 종목,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와 왜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시면 특정 섹터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로 로봇주입니다. 8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대장주들이 100%, 200%씩 폭등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고점 물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테마주 장난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시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냐고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얼마나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8경입니다. 8경이요. 경자리예요. 제가 10년 넘게 주식시장을 분석해왔는데 미래시장 규모로 경자리가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수소시장이 몇백조, 전기차 시장이 몇천조 수준인데 로봇 시장은 8경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500조 정도 됩니다. 8경이면 삼성전자 16개를 합친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 지금부터 10년 안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지금 로봇주가 폭발하기 시작한 걸까요? 재밌는 분석이 있습니다. 로봇주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날짜를 보면 8월 25일입니다. 그 전날인 8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힘을 강화시키는 법안이죠. 시장에선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제 사람 많이 쓰면 안 되겠다. 경영자 입장에서 인력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로봇이죠. 물론 노란봉투법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X에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10억 개의 AI 칩. 둘째, 1테라와트의 전력. 셋째, 1억 대의 로봇.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 시장의 신소이카입니다. 새로운 3대 주도주라는. 그 중에서도 로봇은 AI의 끝판왕입니다. 왜냐고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봤자 실제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면 결국 물리적인 몸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8경 규모로 커진다고 해서 그냥 로봇주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로봇 관련 종목이 3에서 40개나 되지만 실제로 매출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은 몇 개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봇주는 거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로봇주는 지금 실적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핵심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2차 전지 초반처럼 로봇도 지금은 기대가 실적을 앞서는 구간입니다. 끝물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 추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며 오늘 영상에서는 왜 로봇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준비했으니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피지컬 AI라는 개념 아시죠? 이게 로봇 투자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AI는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화면 속에서만 존재했어요. 대화하고 이미지 만들고 코딩하고 전부 디지털 세계의 일이었죠. 그런데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커피 한 잔 내릴 수 있나요? 부품 조립할 수 있나요? 배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몸이 없으니까요. 피지컬 AI는 바로 이걸 해결합니다. AI의 엄청난 데이터를 물리적 세계에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가 로봇이고요. 엔비디아 젠승왕이 한국 와서 뭐라고 했느냐? 국내 로봇 회사들한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엔비디아는 이미 제슨토르, 아이자, 그루트 같은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전 세계 로봇 회사들한테 팔려는 겁니다. 현대차한테 GPU 주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동차 빅데이터를 로봇 AI 개발에 쓰려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액션 데이터예요.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가 딱 짚었어요. 피지컬 AI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부족이다. 시각, 언어 데이터는 넘치는데 액션 데이터가 없다. 액션 데이터가 뭐냐?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 데이터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 수십억 마일 갖고 있어도 그건 운전 데이터일 뿐이에요. 물건 짚고 옮기고 조립하는 물리적 행동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김병수 대표가 뭐라고 했더랬냐면요. 이제 우리는 액추에이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 파는 회사다. 데이터 팩토리가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로봇 부품 팔아서 버는 돈보다 그 로봇이 일하면서 쌓는 행동 데이터가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구글은 검색 데이터로 광고 팔고, 유튜브는 시청 데이터로 광고 팔고, 넷플릭스는 선호 데이터로 콘텐츠 만들죠. 로봇도 똑같아질 겁니다. 데이터 많이 가진 회사가 이기는 AI 사이클을 보면요. 첫 단계는 인프라 구축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GPU, 전력 인프라. 엔비디아가 폭등한 게 이때죠. 지금은 두 번째 단계, AI 응용 단계입니다. AI로 실제로 어떻게 돈 벌 거냐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론 AI 서비스 기업들이, 하드웨어론 로봇이 그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 사이클에서 인프라 단계에서 응용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텐베거가 터졌어요.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죠. 인터넷 때도 그랬고 모바일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시스코 같은 인프라 기업이 올랐다가 나중엔 구글, 아마존 같은 응용 기업이 폭등했죠. 지금 AI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로봇 기업들이 AI 응용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예요. 로봇 투자는 단순히 로봇 만드는 회사 투자가 아닙니다. AI 시대 다음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전기차 시대의 핵심이었듯이 로봇은 AI 시대의 핵심이고 그 시장 규모가 8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로봇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로봇주가 3, 40개쯤 되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 좋아진 기업은 딱 한 곳뿐입니다. 나머진 다 적자거나 실적 나빠졌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은 어마어마한데 연매출은 100억도 안 돼요. 50억도 안 되는 회사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다들 로봇주는 거품이다, 살 종목 하나도 없다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전부 고평가예요. 하지만 로봇주는 실적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종목 골라야 할까요?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대기업 지원받는 기업인가? 로봇 산업은 초기 단계라 돈 제대로 버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대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대장주냐? 삼성전자가 인수했으니까요. 로보티즈는 LG가, 유일로보틱스는 SK가 가져갔죠. 대기업 파트너가 됐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만드는가? 지금 가장 뜨거운 게 로봇손이에요. 휴머노이드가 인간 대체하려면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 관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육이랑 힘줄 역할이죠. 액추에이터 기술력 있는 기업이 승자가 됩니다. 셋째,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나? 오픈AI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도입한다 했고, 엔비디아도 국내 로봇 회사들한테 좋은 소식 있을 거라 했죠. 테슬라, 오픈AI, 엔비디아 같은 곳과 협업하는 기업은 폭발적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중국은 대량 생산으로 가격 확 낮추잖아요. 통신 장비, 태양광, 전기차, 그랬습니다. 중국이 마음 먹고 저렴한 제품 쏟아내면 답 없어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 보조금에 엄청난 물량 나오면 가격 경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중소형 로봇주는 신중해야 해요. 기술력 확실하고 대기업 파트너 있고 중국이 쉽게 못 따라오는 영역에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로봇주 종목 선정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가? 둘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가? 셋째,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 관계가 있는가? 넷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 이 4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종목만 담으셔야 합니다. 그냥 로봇 테마라고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퀴즈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수혜가 기대되는 관련 기업 한 곳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로봇 산업 밸류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로봇이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수행하는 움직임과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1번 시각 데이터, 2번 언어 데이터, 3번 액션 데이터,
4번 음성 데이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1번, 2번, 3번, 4번 중 정답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해당 종목과 투자 포인트를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까지 참여해 주시면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종목 정보와 함께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로봇주 사이클에 맞춘 구체적인 진입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 절대 없으니 안심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로봇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 이 기준을 통과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로봇 도입이 갑자기 빨라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여전히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이에요. 이 가격이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중국이 판을 흔들어 놨습니다. 중국 로봇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우리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로봇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싼 게 비지떡이지 성능이 되겠어?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능도 꽤 괜찮은 거예요.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아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봇 도입의 경제성이 확 바뀐 겁니다. 제가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을 쓰면 어떻습니까? 월급 줘야죠. 4대 보험 들어야죠. 야근 수당 줘야죠. 노조 문제 생기죠. 파업하면 공장 멈추죠. 게다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로봇은요, 365일 24시간 일합니다. 월급 안 줘도 됩니다. 파업 안 합니다. 불평불만 없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감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효율이 압도적이에요. 솔직히 저라도 로봇 씁니다. 두 번째,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 다들 아시죠? 왜 인수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로봇을 본격 도입하려는 겁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죠. 이미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공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조선업입니다. 용접이라는 게 얼마나 고난도 작업인지 아십니까? 숙련공 양성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연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미 조선소 용접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뛰어들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겠다고 했고, HL만도도 자회사 HL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 8경짜리 시장이 열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에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자동차 잘 만들고, 배터리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들고, 조선도 세계 1등이에요. 모든 제조업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산업용 로봇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로봇 활용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 문제도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로봇으로 커버하는 사회적 흐름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로봇 활용 경험이 많고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까지 있다. 로봇 산업이 성장하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네 번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로봇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경쟁이 로봇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 공개하면 중국에서 바로 대응하고, 중국이 저가 로봇 내놓으면 미국이 또 방역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으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지고 있어요. 경쟁이 심해질수록 좋은 건 뭐냐면 로봇의 성능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입 시기가 당겨지죠. 전문가들은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화되려면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5년 안에 상당히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강남이나 성남 같은 곳에서는 서비스 로봇이 커피 배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라면 끓이고 볶음밥 만드는 로봇이 돌아가고 있어요. 학교 급식에도 로봇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띄엄띄엄 보이지만 몇 년 뒤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로봇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추에이터 핵심주라고 제가 부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휴머노이드 개발 조직에서 액추에이터를 외주 생산하는 핵심 기업들이죠. 이 종목들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로봇 손입니다. 로봇 손이 섬세하게 움직이려면 정밀한 액추에이터가 필수해요. 액추에이터 없이는 로봇이 물건 하나 제대로 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최근 로봇주 상승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들이 10% 오를 때 이 종목들은 20%, 30% 오르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제날 NM입니다. 하이제날 NM은 코스닥에 상장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는 핵심 업체라는 점입니다. 현대기아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자체적으로도 휴머노이드 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개발 조직에서 필요한 액추에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냐? 바로 하이제날 NM입니다. 하이제날 NM의 강점은 정밀도입니다. 로봇손이 계란을 집으려면 얼마나 섬세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힘 조절만 잘못해도 계란이 깨집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잡으면 떨어뜨리죠. 이런 섬세한 움직임을 구현하려면 액추에이터의 정밀도가 생명입니다. 더 중요한 건 현대차 그룹이라는 대기업 파트너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을 확장하면 할수록 하이제날 NM의 수혜도 커집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공장에 투입되고 현대차 자체, 휴머노이드도 개발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액추에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게다가 현대, 모비스도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이제날 NM한테 위협이 될까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직접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기술력 있는 협력사가 필요해요. 그 협력사가 바로 하이제날 NM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NR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가 뭐냐고요? 기존 액추에이터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제품입니다. 기존 액추에이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힘이 세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는 타입, 다른 하나는 정밀하지만 힘이 약한 타입. 그런데 KNR 시스템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는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쳤어요. 힘도 세고 정밀도도 높은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거운 물건도 들어야 하고 동시에 섬세한 조립 작업도 해야 합니다. KNR 시스템도 현대차 그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이제날 NM보다 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저평가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협동 로봇 분야의 국내 톱기업이자 글로벌 4위의 강자입니다. 협동 로봇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든요. 로봇 팔이 휙 돌아가다가 사람 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펜스로 격리된 공장 안에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협동 로봇은 다릅니다.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같은 작업대에서 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로봇이 도와줍니다.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하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작업은 사람이 하고 이게 협동 로봇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도 톱5 안에 들어갑니다. 셋째,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강화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로봇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AI 기술력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두산은 이미 그 미래에 패팅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으로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AI 소프트웨어로 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도 벌고 미래도 준비하는 균형 잡힌 성장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코스닥에 상장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LG 계열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LG의 전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LG는 한 회사에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LG 계열사 전체를 로봇 부품 공급 체계로 구축하고 있어요. LG노텍은 로봇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LG에너지솔루션은 고밀도 배터리를 만들고, LGCNS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LG전자는 로보티즈에 지분 투자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로보스타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로봇 한 대가 팔릴 때마다 LG 계열사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TSMC 전략입니다. TSMC가 뭘 합니까?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아요.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누가 반도체를 설계하든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건 TSMC입니다. LG가 로봇 시장에서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든 아마존이 만들든 중국 기업이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LG 계열사들이 공급하면 됩니다. 로보스타는 이 거대한 LG 생태계의 한 축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이제널 NM, KNR 시스템, 두산 로보틱스, 로보스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로봇에 주목해야 하는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8개형 규모로 커집니다. 수소나 전기차가 몇백조, 몇천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10억 개의 AI 칩, 1테라와트의 전력, 1억 대의 로봇이 필요하다. 이 3가지가 새로운 시장 주도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은 AI의 최종 단계예요.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물리적인 몸 없이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피지컬 AI의 핵심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인가? 4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첫째,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1억 원 넘던 로봇이 3천에서 4천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둘째, 대기업들의 본격 진출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LG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SK는 유일 로보틱스를 확보했어요. 셋째, 한국은 로봇 산업에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제조업 강국이면서 인구 대비 로봇 사용량도 세계 1위예요. 넷째, 미중 경쟁으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걸릴 거라던 게 5년으로 단축됐어요. 그럼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한 4종목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이제널 NM, 현대 기아차 휴머노이드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정밀 기술력을 가졌고 현대차 로봇 사업이 커질수록 직접 수혜를 받아요. KNR 시스템, 차세대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개발 기업입니다. 기존보다 성능 좋은 제품을 보유했고 역시 현대차 그룹 확장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국내 1위, 글로벌 4위입니다. AI 소프트웨어까지 투자하고 있어서 지금도 미래도 다 잡은 종목이에요. 로보스타, LG 계열 산업용 로봇 기업입니다. LG의 TSMC 전략 핵심 기업이고 LG 로봇 사업 본격화 시 최대 수혜주로 봅니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로봇주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나누어서 사세요. 매주 월요일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봇주의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해요. 로봇주는 어닝 시즌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보여줄 게 없거든요. 적자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봇주가 가장 잘 가는 시기는 어닝 시즌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 어닝 시즌 전까지입니다. 숫자를 논하지 않을 때, 모멘텀만으로 움직일 때 가장 화끈하게 올라가요. 어닝 시즌에 조정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이내로 가져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2개에서 3개 종목으로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봇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끝물이 아니라 초중반이에요. 2, 3년 전 2차전지 배터리 올라갈 때 기억하시죠? 그때도 너무 올랐다, 거품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갔어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치보다 너무 올랐다는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8경짜리 시장이 열리는데 지금이 끝이겠습니까? 다만 로봇주나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천천히 기회를 잡으세요. 로봇은 AI 시대의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